완전히 공산국가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뭔가 산업 경제협력을 하려면요 인근에 물류가 있어가지고 뭔가 왔다 갔다가 쉬운 나라하고 경제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그렇게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정부권 협정을 맺고 이제 수교를 하잖아요. 단교가 됐다가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일본의 예산의 반에 해당되는 자기들의 예산이 아니고 일본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의 반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뭐를 하느냐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때 헐벗은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놓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물류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산업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일단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다, 조선이다, 기계다, 부품이다, 전자다 다 뭐예요? 쇠로 만드는 건 쇠.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철강. 그럼 철강을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재주로 남한테 수입해갖고 합니까? 그러면 되지가 않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우리가 철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동남아 있잖아요. 동남아도 2차 대전 후에 독립했잖아. 그죠? 그런데 왜 동남아는 우리처럼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지? 왜냐? 동남아는요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원조를 받거나 해도요 동남아도 똑같이 일본한테서 배상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들은요 그 돈을 갖다가 표시 안 나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정치인들이나 권력자가 자기가 착복한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다 공중에 날아가고 비생산적인데 다 써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달랐어요.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철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그 돈을 거기에다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정말 국민들한테 야당한테 쌩 욕을 다 먹으면서 너 친일파다 뭐다 나한테 욕을 해라. 그래 좋다. 그러나 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야 말겠다.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거를 만들고야 말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진짜 배상받아야 되는 피해자들이 배상을 이제 실제로 받긴 했어요. 그 신고 기간을 줘가지고 근데 징역 피해자들 신고해라. 그러면 보상 나눠줄게. 좀 작은 돈이지만 해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 것 찾고 권리의식 있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고를 받았지만 한 10%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고 받아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고 아이고 그거를 갖다가 무슨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살 만큼 살게 돼 있잖아. 이제 돈 달라 이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있었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더 신고를 받았어. 그래서 또 그때 1인당 한 2천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 못 받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못 받은 남은 사람들이 우리 진짜 받아야 되겠어 하고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때 네가 당신들이 신고 안 했냐 이래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분들이 어쨌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뭔가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그런데 뭐죠? 그 배상은 누가 혜택을 받았죠?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포항교철 세우고 도로 건설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잘 살게 된 게 어쩌면 그분들이 자기 돈 안 챙기고 그냥 지나가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니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일본한테 야 내 나라 우리 일본 입장에서 다 끝났는데 너가 왜 맨날 내 나라냐? 응? 일본하고 옛날에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그래도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이 어떤 명확하게 사실은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자꾸 달라고 왜 하냐? 우리끼리 해결하냐.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 같으면 국민들한테 담화를 발표하겠어요. 응? 이래 해서 여러분 우리 산업화 되는데 쓰였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함께 해결해 갑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교 문제를 비하시켜서 했을 때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만약에 진짜 과거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그때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외교를 단절시키고 위정착사운동을 하고 세국정책을 해서 어리석게도 고립되어서 국권을 잃게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국가를 부강하고 정말 번영하는 나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진짜 잊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듬어 안고 우리가 해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대통령이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자, 우리 싸우자 일본이랑 뭘 어떻게 싸울 거야? 응? 대책이 있냐고. 뭘 어떻게 싸워요? 자기가 사고 쳐놓고 왜 국민들한테 싸우라 그래? 우리 국민이 무슨 조금만 하면 매해 그냥 금모으기 운동하고 뭐하고 하니까 지들이 잘못하고 나서도 국민들이 도와줄 줄 알아? 그러면 제대로 지도자로서 국민들한테 훌륭한 어떤 얘기를 하든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고 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도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국익에 위반되지 않게 우리가 우리 거를 잘 지키면서 일본하고 파토가 나지 않고 이 상황을 잘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본하고의 관계도 일본하고 야 우리 지금 이런 판결이 났는데 우리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자. 응? 니네 입장도 있고 우리 입장도 있지 않냐. 해결하자.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갖고 해결해야지. 근데 일본에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뭉갰어요. 우리 대통령이 무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5월달에 중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제3국이 참여하는 아마 미국이겠지만 중재를 하자라고 했는데도 또 모르는 척했어. 그러면 저는 묻는 거죠. 자, 그거를 네가 모르는 척 할 때는 그 뒤에 외교라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갈 때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걸 각오를 했는가? 그러면 각오를 했으면 당신이 각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야, 이 바보야가. 응?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야. 옛날에 YS 때 뭐 했어요?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일본하고 통화 수합만 갱신이 됐어도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통화 수합이 있었는데 그때 YS가 갑자기 또 인기가 떨어지니까 국민들한테 막 갑자기 반일 감정을 선동하면서 그래가지고 한일 통화 수합이 갱신이 안 돼버렸죠. 아니 그쪽에서 계약을 갖다가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IMF 터졌어요.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이번에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일본의 동맹국이라고 그래서 수출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고 있었어.
전략물자는 함부로 수출하면 안 되는데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수출할 때 검사하고 이런 거 대폭 축소하고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특혜를 주자 라고 해서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특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니네가 언제 우리 동맹국이었어? 우리 특혜 못 줘. 그러니까 원칙대로 다 검사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 편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리석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냐. 이제 대한민국은요.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누구 편이냐 이런 식의 정말 봉건적이고 유치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수준 넘어서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번영하는 나라로 이끌려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옳고 그른 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일본 편이야? 북한 편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우리가 민족, 독립운동할 때 민족 개념. 자, 지금 민족은 무엇인가 우리한테 있어서 민족.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통일돼야 됩니까? 체제가 달라도 통일돼야 됩니까? 북한이 저 모양인데도 통일돼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됩니까? 김정은이나 저런 놈들의 어떤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삽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민족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죠? 왜 북한하고 우리만 민족이지? 생각해보면 저 만주도 우리 민족이었던 것 같고 저 몽골리안이니까 우리는 몽골 지역도 사실은 넓게 보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일본도 백제에서 건너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 왜 북한하고만 자, 우리는 이런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의심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민족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살고 우리의 내셔널리티, 우리가 밖에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여권에 표시되어 있는 그 국가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는 왜 또 중요하냐? 우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이념 하에서 우리가 함께 합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우리가 합의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합의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약속을 한 국가예요. 그리고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나라랑 교류를 하든 어떤 북한하고 나중에 통일을 하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인권을 중요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중요시하고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자유가 중요하고 우리는 군림받으면서 노예처럼 살기 싫고 우리는 시장 경제 속에서 번영하고 싶고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살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 정신 하에서 통일도 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는 통일을 만약에 생각을 할 때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자유, 번영, 민주주의, 그죠? 이런 가치들이 북한에서 실현이 될 때 우리는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민족, 그런 그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러한 가치들, 인권과 이런 것들이 북한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열심히 앞으로도 열심히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선거를 볼 때요, 이 선거를 정치인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인데 주인한테 미움받은 놈들이 마치 지 것처럼 생색내면서 함부로 쓰고, 우리가 딱 집에 생각했을 때 야, 나 같으면 내 돈 같으면 저렇게 안 쓰겠는데 하는 그런 거를 마구 쓰고, 그러면서 마치 지 돈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이런 사기꾼들을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뽑으면 안 돼.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듣기 안 좋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일 관계 같은 거, 우리 감정이 안 좋아.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냉철하게 한일 관계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면 좀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싸우자, 대책도 없이 막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막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임감 없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정치인들을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는 핵몇 정책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핵 만들었잖아요. 핵 안 만든다면서요.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서. 근데 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핵 불균형 상태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악수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왜냐하면 불안하거든. 이런 상황에서 핵을 만들었는데 핵배 정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든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국민들한테 눈앞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다.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군사 정권 있고 이럴 때 국가가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래갖고 위대한 지도자가 박정희 사람이 딱 나와서 쫙 하고 하니까 그냥 잘 굴러갔어.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국민이 스스로 우리 자유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저도 정치인이 뭐 앞에서 이렇게 앞장은 서지만, 그렇다고 제가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달라지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셔서 집에 가족들이 있으시죠. 가족. 자식들이 말 안 듣죠? 말이 안 통하죠? 네, 말이 안 통하죠. 그죠? 근데 말이 안 통해도 얘기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화를 내시지 마시고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여기서 주저앉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진짜 딱 한 번만 엄마 말을 들어줘. 내가 이대로는 통탄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이 나라가 이상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니들을 남겨놓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만 자꾸 딴 얘기 하지 말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 번만 좀 생각해봐달라. 부탁을 하십시오. 진짜 따라쳐놓고 절실하게 부탁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식들만 변화시켜도요, 우리나라는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절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주변에 지금 또 친구들도 계시고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들을 만드세요. 모임을 만드세요. 한 사람이 3사람, 5사람, 10사람씩 뭐 밥 먹으러 다니는 개모임도 좋고 운동하는 모임도 좋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나가서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모임을 꼭 만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즐겁게 지내세요. 같이. 그렇지만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 세대, 저도 사실은 젊은 사람이죠. 지금 40대잖아요. 그죠? 그 40대로서 민주당이 막 민주화 운동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고,
야 그게 무슨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대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주사파에다가 북한하고 완전히 연결돼 있고, 북한하고 말이죠, 완전 정신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이상해. 이건 좌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유럽의 좌파하고도 다르고 이상한 가짜 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집단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지금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들을 갖다가 정말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데, 내가 그 밑에 세대로서 니들은 사기꾼들이야. 공부를 옛날에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니들은 가짜 자유주의자들이고 가짜 민족주의자들이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이기 때문에 미안한데 옛날에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민주화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세요. 이제 제발 집으로 가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니들의 그 후배들인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것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고 국제사회도 모르고 고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부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나가서 돌이나 던지고 화염병이나 던졌던 니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만 꺼져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이죠, 진짜로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20대 30대들한테는 그래도 젊은이들한테 전 희망이 있다. 근데 그들이 뭐가 문제냐?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여기 또 조금 중년들도 계시고 한데 차분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우리 뭔가 정말 설명 잘 돼 있는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잘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한번 보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우리 부모들 말을 좀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나가셔서. 네. 그래서 선거를 내년에 저는 또 국회에서 이 보수 정치권이 이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하면 뭡니까? 뭔가 자기밖에 모르고 귀족 정당에다가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렇잖아요. 이제 정치인들도 바뀌어요. 이렇게 나가서 밑바닥에서 우리 국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귀족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보수 성공한 어려운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고 도련님들 말고 말이죠. 너무 편하게 산 사람들 말고 진짜 힘들게 산 사람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국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제가 정치권에서 또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저는 그걸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해서 내년 선거도 잘 치르고 대한민국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주 국회의원님의 평가를 듣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쥐어짜듯 좀 가슴이 많이 답답하셨죠? 네, 이겨내야 되겠고요. 네, 이 나라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같은 분이 딱 한 명만 더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 많이 했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립박수로 힘차게 길을 부어드리겠습니다. 박수! 자리에 앉아주셔도 돼요. 네. 이현주 TV 제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이현주 TV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골라서 또 보시고 제가 이런 정말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 그 TV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이현주 TV 꼭 구독해 주시고 구독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왜 싸우는가? 나는 왜 싸우는가?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아마 다음 주말 정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민주당의 실상, 그래서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DJ 정당인 것처럼 했지만 지금 완전히 주사파 정당으로 변질된 민주당,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많이 또 사서 보시고 주변에 전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현주 국회의원님, 예, 다른 일정이 또 바로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됩니다. 자, 심찬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국회에서 힘차게 투쟁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출판 기념에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쓰신 출판 책자에 출판 기념회가 있네요. 저 날짜가 2019년 7월 22일 월요일날 2시 30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2시에 합니다. 지금 한 분도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진짜 우리 당원들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지금 한 분도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 자리를 좀 같이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현주 의원님 보내드리고, 자, 인사 소개를 하실 분 잠깐 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네, 우리 백만보 우리 박사모 의장님께서 우리 이현주 국회의원님 배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김성경 구의원님 참석해 주셨는데 저 뒷자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우파연합의 권우상 회장님께서 오셨네요. 박수 힘차게 맞이하겠습니다. 나 금방 나가셨다고 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강서병의 유영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강서갑의 우리 임문주 사무국장께서 참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한국자유총연맹 화곡팔동 이종주 부회장께서 또 저 뒷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10위였습니다. 10위에서 11위 이랬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3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32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회면에 보세요. 32위 마이너스 0.34% 마이너스. 지금 우리나라 정말 걱정해야 될 때고요. 우리 기성세대에서 정말 우리 보수 우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이현주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젊은이들은 몰라요. 부모님께서 주는 돈 가지고 학교 다니고 배고파 보지 않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 이 청년들, 여러분들 정말 아까 우리 이현주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 저리게 내 새끼 내가 낳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투표할 적에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말을 들어라, 엄마 말을 들어라 해서 꼭 투표를 참여하고 우리 보수파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수박 후달기로 엄마 보수 찍는 거 임마 이거 안 먹힙니다. 요즘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보수파가 움직였던 일들 이 나라의 이민족 살린 것들 진지하게 얘기하고 뼛속까지 얘기해서 우리 청년들 같이 동요되게 만들어주시는 가교 역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또 현수막을 좀
바꿔주실까요? 네, 빨리 누구? 네, 담당자 누구세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하고 주최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기획으로 계시는 이성원 회장님이 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하국 강서구의 박사모 우리 백만복 우리 회장님 서로 기획하고 주최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서 서명은 다 하셨나요? 예, 서명 다 하셨고요. 오늘 이 모임은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강서에서 바람을 좀 일으키자. 그래서 강서 유권자 모임으로 오늘 발대식을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가지 마시고 좀 앉아주세요. 잠깐만. 지금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신다면 지금까지 강의 듣고 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잠깐만 앉아주셔서 지금 우리 기획하고 오늘 주최했던 우리 이성원 우리 회장님의 얘기도 듣고 우리 박만복 회장님의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다짐을 한번 가지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갖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두 달 전에 저희 백만복 부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강서구에서 일을 내보자 했어요. 제가 몇 번 거절하다가 아무래도 우리의 당면 과제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는 것인데 오늘 제목처럼 모두가 고민해요. 자유 우파의 승리 전략. 그 승리 전략이 뭔가 이게 항상 고민사항이었고 지금도 찾고 있죠. 저희는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나름대로 강서구에서 전략을 찾자. 전국에서 총선이 아니라 강서구에서 승리 전략을 찾자 하고 우리가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실 이현주 의원님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게 하자입니다. 사실 오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아주 좋은 강의를 하시지만 강서구에 사는 우리로서는 강서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는 특별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태극 집회 때 꼬박 다닌 사람 정도인데 강서 주민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동의하신다면 발대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낱 우리의 흥미거리로 전략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문재인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 갖고는 아닙니다. 말 갖고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이걸 잠깐 같이. 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전략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그런 생략을 좀 해주시죠. 이 절박한 문제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닌 분들은 따로 이렇게 볼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서구 애국시민 여러분. 자, 이 나라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아주 그냥 심장이 떨리는 상황이 매일같이 2,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12월 9일 우리는 법치주의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을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저도 모든 오락이 끊어지고 입맛이 끊어지고요.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미국이나 또는 우리 자체의 힘으로 뭔가 되겠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다 학력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 의병이 일어난다는데 진정 우리가 의병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될 시점이 도달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 아스팔트가 다 뛰쳐나갔죠. 나가자 했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비 집회 방식이 정광용 리더가 나타나서 했지만 그 방식이 지금 흩어진 각자 다 우리가 교보라든가 또 대한문 동아면세점 다 따로 했죠. 근데 그 방식은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형식 그리고 그 수고로 인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방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 누구든지 몇 년전 우리가 5월 9일 날 대선 이후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용 시대처럼 똑같이 태극기 나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목소리 높여서 막 떠들고 나오면 내가 뭔가 애국을 한 것 같고 이것으로 뭔가 기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교과적으로 가자 그러죠.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겠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겠죠.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현 제도권 내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외면하고서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총선을 대비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다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유권자를 조직하자. 이건 전 세계 통용하는 방법입니다. 유권자 앞에서는 모두가 꼼짝 못합니다. 정당 정치, 저는 좀 공부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과거가 아니라 선진 기법을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우리의 절박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견지에서 더 절박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제 정세, 국내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고 하죠. 말 그대로 총과 칼로 안 할 뿐이지 전쟁이라는 거죠. 죽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1918년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자는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여 단결하라 했더니 다 뛰쳐나올 줄 알았더니 뛰쳐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한 100년 흘렸죠. 아주 굉장한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네오 막스라고 부릅니다. 네오 뉴 마르크시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그들은 인권, 평화, 평등, 여성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많은 우리가 젊은이가 우리의 자녀들을 현혹하면서 언어 혼란 전선통에서 가면서를 가보면서 결국 우리를 노예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권, 평화, 평등, 여성 이런 말로 올 때는 그런 것보다 하고 뒤로 물러났다가 우리가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됐다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조금 아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나온 공통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게 버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이 있지만 한국은 거의 몰락할 것 같고 미국은 아주 쌩쌩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도.
아까 그 이현주 의원 그 발언에서 나오지만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대결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히틀러는 뭐냐? 이렇게 질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는